네. 이어서 우리가 개인정보 누설 금지 제 28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별표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과 기능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였다가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거나 구축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보건소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보건소 관련된 업무를 종사를 했거나 또는 이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나 운영하였거나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업무상, 이것도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업무상 알게 된 다음 내용의 정보를 업무 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업무상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업무 위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 정보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그러니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다음 내용의 정보라는 것들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가족의 진료 정보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인이라면은, 이 의료인이라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부분이죠. 간호사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죠, 진료 과정 또는 또 건강검진 그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료 정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한 진료 정보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알게 되었을 때 이러한 정보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아주 큰 범칙금에 해당이 됩니다. 벌칙에 해당되죠.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 전부 다 빨간 걸로 묶어 주시고요. 3번까지 묶어 주시고, 첫 번째 해당되는 요 내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 20조라고 하면 뭐죠? 요거죠. 여러분들 325페이지를 보시면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20조 있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신청을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받게 되면은 서비스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이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맞추어서 조사하거나 제출받았던 어떤 정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금융정보라든지 또는 신용정보 또는 보험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뭐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고, 신용정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좋지 않은 상태고 보험이 뭐뭐에 해당되는 내용이더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어기게 되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야기했던 것 말고도 이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조금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어 비밀 누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법이든 관계없이 가장 큰 어떤 벌칙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 금지, 요것도 별표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면 지역보건법이죠. 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의 그죠? 곳에서 이런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0조 권한의 위임. 우리가 권한의 위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의료법에서는 뭔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요 사람들이 권한 위임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뭡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을 빼고 우리가 각 기관의 장으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부분만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거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보건법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해서 여기가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라든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또는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하거나 또는 어떤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 위에 있는 내용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그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되는 실제 비용, 실비를 보조해 줄 수도 있다. 그죠? 그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등에 관련된 업무를 그죠? 어떤 전담기구에 그죠? 사회복지법 제6조 3에 따른 어떤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련된 업무는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그래서 이 지역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내용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임받았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어떤 업무들은
그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고 요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내용은 빨간 글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를 그 관련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그죠?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에 관련된 업무, 그죠?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는 얼마마다 합니까? 매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에 대한 업무를, 그죠, 해당되는 단체에, 보건 관련 단체에 또는 보건 의료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 이러한 업무는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시행에 관련된 매년 시행 계획을 우리가 잡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반드시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실제 여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4년마다 하게 되죠. 시행 계획은요, 1년마다 매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지, 어떠한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에 관련된 내용. 그죠?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 계획 시행에 대한 업무. 이러한 업무들은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업무, 그죠? 이런 것들은 역시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라든지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 관리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로 한 어떤 진료라든지 실험이라든지 검사와 관련된 이러한 업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러한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꼭 외워야 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감염병 예방관리, 그 다음에 지역주민 진료에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검사하는 업무,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행하게 되는 보건의료 사업과 관련된 업무, 그죠?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서 행하게 되는 보건의료 사업에 관련된 업무는 어떤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5가지는 시험에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칙에서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리지만 보조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고 운영비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2분의 1. 이 부분 반드시 외워주시고, 아까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부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그죠?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라든지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전문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죠. 아까 했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이러한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위탁 업무가 무엇이고, 그죠? 수탁자가 누구이고, 그런 수탁자가 위탁받는 그 업무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지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고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내용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따르면 민감정보들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업무 전자에 관련된 사무라든지 보건 및 지도 감독에 관련된 사무에 어떤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권번호라든지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자료를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은 보건소 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까 민감정보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장은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역시 이러한 민감정보와 관련된 정급 자료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요거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요거 일단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봅시다.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의료원, 우리가 병원급 그죠? 보건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보건의료원은 그죠? 이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보고 병원 죄송합니다. 이 보건의료원은 병원, 그죠? 보건의료는 일반 의료기관에 뭐로 보느냐면 보건의료원은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치과와 한의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치과병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우리가 보건의료원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 치과원, 한의원으로 본다. 이거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다시 보시면 보건의료원은 뭐로 본다?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보고, 어떤 의료기관과 매핑을 해봤을 때 이 보건의료원은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 병원이 아닙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본다. 그거 꼭 좀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보건법 벌칙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책의 333페이지인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 몇 가지가 쭉 지금 나와 있는데 주로 이겁니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그런 사람, 그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28조를 위반해서 제28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아까 했던 개인정보 누설 금지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 그죠?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서 제1호 그죠? 여기 보시면 1호 2호, 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역시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정보를 사용, 제공, 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지역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자, 요거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여기 양벌 규정을 보시게 되면은 법인 또는 대표자나 법인 개인 대리인 사용 그 밖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담당자가 어떤 그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표자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어떤 대표자가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그 실제 그 담당자도 그 내용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있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분,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진료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해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그래요.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면 제가 일단 중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같이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목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역보건법 목적, 여러분들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 그 다음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요 네 가지 목적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중요 부분만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요거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보건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죠. 요거 일단 쭉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하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에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런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죠? 1장에서는 그런 정도가 중요하고요. 2장에서는요, 그 첫 번째 부분 있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말. 4년마다 그죠? 수립해야 된다는 거. 수장보존통 제가 설명했죠. 수장보존통에 대한 내용을 그죠? 하게 돼. 요 내용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 수립 방법 있죠. 요 방법들 보면 좀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립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의식이나 행동상을 먼저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보건 의료 시책에 맞추어서 수립해야 되고
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 2주 이상 공고해.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럼 2주에 보면 그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정 공고가 필요한 경우 있죠. 요 4가지, 5가지 이상이죠. 요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보건의료계 시행 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8조 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연차별로 시행 계획에 따라 시행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거 한번 봐주시고, 3장에서는 보건소 설치에 대한 부분, 시군구에 하게 되고, 그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말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보건소 추가할 경우 행안부 장관은 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무조건 나옵니다. 요거 무조건 나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내용, 그죠? 해주고, 그 특히 5번에 해당되는 지역주민 건강경지 및 질병 입원 관리를 위해서는 행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관의 지도 육성에 관련된 내용 있죠?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죠? 보건의료원 100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고 하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시면 보건소장, 어떤 사람이 보건소장 되는지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뭐 보건지소장, 건강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의를 적정 배치는 그죠? 시도지사가 그 전문인력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 그래서 16조 부분도 반드시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5조에 보면 그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교육훈련과 뭐 직무 관련된 훈련이 있죠. 그래서 시행령 제19조에 보시게 되면 기본교육훈련과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내용들, 그럼 쭉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건강검진 등의 신고 있죠. 요거 관할하는 보건소에 10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 한번 꼭 좀 봐주시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비용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꼭 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인정보도 오늘 했던 그런 부분까지 다 모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부를 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구강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